군인으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군인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군인은 군사재판을 받고 군검찰과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기 때문에 일반 민간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자신이 군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군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형법 전문 변호사 천변TV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소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별로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지만 예전에는 꼭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늘상 따라붙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고소할 테니까 두고 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또 응수를 합니다. 고소할 테면 해봐라. 누가 겁낼 줄 아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서 고소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사기죄 고소, 성범죄 고소, 무고죄 고소 등 상대방을 어떤 죄로 고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고소의 정확한 의미는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해당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고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고 단순히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신고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고소권자 외에 제3자가 하는 고발과도 구별이 됩니다. 또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고소장을 쓰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범죄 피해 사실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특히 피해 사실 부분은 시간, 인과관계에 따라 기술하는데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시간 순서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사기죄처럼 재산이나 금융과 관련된 범죄라면 은행 계좌 사본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첨부하고 폭행이나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부위 사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협박, 절도 같은 단순한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써도 되지만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성범죄 등 크고 복잡한 사건은 고소장을 쓸 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의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피고소인의 신상정보입니다. 피고소인에 관해서 쓰시면 되는데 피고소인의 신상정보가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나 차량번호와 같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부분을 적어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측과 왜곡,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사실관계보다 감정 표현이 더 많아지거나 상황을 더 부풀리거나 추측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피해자인 고소권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거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뒤에는 피고소인이 있는 곳의 주소지 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참고인 조사까지 한 후에 경찰 수사가 완료됩니다. 고소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경찰 또는 검사에게 직접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하고 고소를 받은 경찰, 검사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이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증거물, 자료 등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의 수사를 참고해서 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불기소가 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지만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거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미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의 취소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고소권자는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큰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 작은 사건인 경우에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사항으로 지인에게 사기당한 걸 알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지인을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연 진정서를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럴 땐 경찰서에 가서 사기를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외로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때 고소장을 쓰는 것인지 진정서를 내는 것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진정서는 보통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대표적인 것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내는 진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상 범죄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아주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서부터 공권력이 작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